안녕하세요. 앞에서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과학적 조사 설계를 시작해 볼게요. 연구에 필요한 조사를 할 때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조사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개념을 연구할까? 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공부를 하면서 관심이 생긴 분야라든지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할 개념을 결정해야 됩니다. 연구하려는 개념들을 어떻게 측정할지 정해야 되고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지 공부한 후에 그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분석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정보를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과학적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조사 설계를 한 후에 표본 조사를 해야 하고요. 올바른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해석해서 현 업무에 맞도록 현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과학적 조사에는 연구자에 따라 그 종류가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이라는 저서에는 기술적 조사와 관계적 조사로 크게 나누고 있고, 기술적 조사에는 기술조사, 분류조사, 측정조사, 비교조사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 조사에는 관계조사, 구조 매핑조사, 인과조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설 김주영 저자의 그 교재에서는 과학적 조사를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탐색조사를 문헌조사, 경험조사, 사례조사로 나눴는데 경험조사는 전문가 조사라고도 합니다. 기술조사는 횡단조사, 종단조사로 나눌 수 있고요. 인과조사는 실험조사와 유사실험조사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 조사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저는 설명하기 편한 것 같아서 이 과학적 조사 종류의 근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탐색조사는 문헌조사, 경험조사, 사례조사로 크게 또 나눠볼 수 있거든요. 문헌조사는 연구자의 연구지, 각종 산업 잡지, 그리고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헌을 리뷰한다는 말, 그 문자 그대로 연구나 자료들을 읽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조사는 그것도 말 그대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조사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사례조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과 매우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탐색해서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탐색 조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조사 방법에 대한 논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문헌 조사에 대한 논문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논문 중에도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라고 하는 일명 템이라고 부르는 기술 수용 모델 연구에서 그걸 활용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문헌을 탐색해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기술 수용 모델을 활용해서 자신의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논문이기도 하죠. 논문 내용을 볼까요? 1980년대 갑자기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IT 기술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당시를 생각하면 이런 연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첨단 기술이 등장하면 그런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수용하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술 수용 모델은 사람들이 정보 기술을 수용하고 IT 정보를 사용하는 행동을 설명하는데도 간단하면서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989년에 처음 발표된 데이비스의 연구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많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논문들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죠. 문헌조사 연구는 많은 연구 논문이나 자료를 읽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서 어, 정리한 연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히스토리컬하게 어떻게 연구가 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을 보면 데이비스 연구에서 모델이 처음에 도입이 되었고 아담스 연구는 이것을 검증을 했고요. 다음 연구자가 모델을 확장하고 또 정교화해서 모델이 통합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셨죠. 이렇게 문헌조사 연구는 많은 연구 논문이나 자료를 읽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논문처럼 시각화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특히 모델을 종합해서 기존 연구 논문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형을 추격해서 보여주고 또 변수별로 정리해서 어떤 연구자의 논문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좋은 문헌조사 논문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논문을 어떤 걸 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런 문헌조사 연구를 읽다 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과학적 조사의 종류 중에 전문가 의견 조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문제에 대해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의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논문인데요. 과학적 조사를 전문가 의견 조사 방법으로 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가장 관련이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논문은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 교육학자와 과학 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1차, 2차로 나눠서 조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차 조사에서는 대학 교수 또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박사급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참여를 시켜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면 1차 조사에 참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몇 명인지 보여주고 있네요. 1차 조사를 할 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서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서 점수로 요구한 부분은 그런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종합한 내용을 결과로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처럼 전문가 의견 조사 방법도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들과 어떻게 접촉할지 방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학적 조사 중에는 탐색 조사의 마지막 사례 조사를 보겠습니다. 조사 의뢰자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기 오염 문제가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먼저 겪은 미국의 선진 정책 사례를 조사한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수도권 미세먼지 대기질의 개선 정책을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연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환경청에서는 청정대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은 6가지 기준 물질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 기준을 제정했고 각 기준 물질에 대한 1차 기준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천식 환자, 아이들, 노인들과 같은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이라는 등등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는 미국의 청정대기법상의 미세먼지 관련 조항에 따라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을 조사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조사 방법도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관심 있는 문제와 관련된 특정 정보기관이나 기업, 어떤 단체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들을 조사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접근하기 힘들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조사입니다. 기술 조사는 종단 조사와 횡단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종단 조사를 보겠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조사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단시간에 바로 조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학위 논문 같은 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단 조사 방법으로 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종단 조사에는 분야에 따라서 훌륭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종단 조사의 종류에는 패널 조사, 추세 조사, 그리고 코호트 조사가 있습니다. 패널 조사는 다른 시점의 반복 측정을 통해서 얻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료를 탐색하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 1980년, 1990년 이렇게 10년마다 대한민국의 20, 30대 남성들의 배우자 이상형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조사가 예가 되겠죠. 두 번째로 추세 조사를 보겠습니다. 추세 조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에서 샘플이 변화하는 그런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코호트 조사는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6.25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386 세대 등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코호트 조사는 집단 구성원의 모집단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단 조사 방법으로 연구를 한 논문을 예를 들어 볼게요. 1982년부터 2005년에 거쳐 5, 6년마다 조사된 세계 가치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가지고 연구를 했네요. 몇 년에 출생했는지에 따라서 코호트를 나눠서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 비교를 비교해 본 겁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서 더욱더 장기적으로 관찰해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결론에서 언급했네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IMF 세대를 주목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을 IMF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기술 조사에서 종단 조사 외에는 횡단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과학 조사 설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 횡단 조사인데요. 특정 시점에서 집단을 분석하거나 혹은 집단 간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종단 조사보다는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야 합니다.
과학적 조사에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인과조사 방법은 특정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게 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인과조사 방법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때는 결정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확률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어떠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의 변화로 인해 B가 변화하는 것이 조사되었다면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학적 조사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